그날은 정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장마철이라 그런지 하늘이 온통 잿빛이었어요. 우산을 써도 소용없을 만큼 세차게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저는 시댁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시어머니가 전화로 하신 말씀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서연아, 주말에 집으로 좀 들어오렴. 너한테 꼭 보여줘야 할 게 있어. 그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늘 날카롭고 차갑던 목소리에 뭔가 무거운 게 섞여 있었습니다. 또 혼나는 건가 싶어서 불안했어요. 손톱으로 손바닥을 꾹꾹 눌러가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나타나셨어요. 68세, 여전히 꼿꼿한 자세의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한참 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죠. 들어와. 평소 같으면 신발 제대로 벗어 같은 잔소리부터 하셨을 텐데 그날은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거실로 안내받아 앉았어요. 빗소리만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서랍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놓으셨습니다. 검은색 USB. 겨우 손가락 한마디만 한 작은 물건이었는데 그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 몰랐어요. 이거 집에 가서 꼭 혼자 봐. 절대 준서 앞에서는 안 돼. 시어머니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날카롭고 차가운 게 아니라 슬프고 무거웠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어머님, 이게 뭔데요? 보면 알아. 그리고 서연아.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놀랐습니다. 결혼 15년 동안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신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미안하구나.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데 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USB를 꼭 쥐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비는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 준서가 늦게 들어왔어요. 회식이었어. 피곤하니까 먼저 자. 씻지도 않고 침대에 쓰러진 남편을 보며 저는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파일이 하나씩 열렸습니다. 그리고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준서를 처음 만난 건 26살 때였어요. 직장 선배의 소개로 만났죠. 카페에서 처음 마주 앉았을 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봄날이었어요. 벚꽃이 창밖으로 흩날리고 따뜻한 햇살이 테이블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준서입니다. 준서는 수줍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검은 뿔테 안경을 쓴 그는 전형적인 회사원 스타일이었죠. 하지만 눈이 참 따뜻했어요. 말투도 부드러웠고요. 저는 이서연이에요. 아, 네. 선배한테 많이 들었어요. 성격도 좋고 착하시다고. 그렇게 어색하게 시작된 만남이었는데 신기하게도 이야기가 잘 통했어요. 준서는 제 말을 잘 들어줬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서연 씨는 꿈이 뭐예요? 저요? 그냥 평범하게 가정 꾸리고 행복하게 사는 거요. 저도요. 저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우리는 그렇게 비슷한 꿈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석 달 동안 만나고 준서가 청혼했어요. 한강공원이었죠. 해질 무렵
노을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서연아, 나랑 결혼해 줄래? 반지도 없었어요. 그냥 간절한 눈빛으로 제 손을 꼭 잡고 물어봤죠.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래. 함께 살자. 결혼식은 작게 했어요. 양가 식구들과 친한 친구들만 불렀죠. 예식장이 아니라 작은 레스토랑에서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장미꽃으로 부케를 만들었고, 준서는 서툴게 넥타이를 매고 있었어요. 서연아, 떨려? 응, 너도 떨리지? 엄청. 손 좀 봐. 땀 범벅이야. 우리는 그렇게 손을 맞잡고 웃었습니다. 신혼집은 작은 투룸이었어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 준서와 제가 모은 돈을 합쳐서 겨우 마련한 집이었죠. 집이 좁아서 침대를 놓으면 거실이 비좁았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여보, 이거 봐. 우리 집이야. 우리 둘만의 집. 준서가 열쇠를 흔들며 좋아했어요. 저도 덩달아 기뻤죠. 손을 맞잡고 텅 빈 집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여기 침실 만들고 여기는 작은 거실로 쓰고 응. 그리고 발코니에는 작은 화분 놓자. 내가 좋아하는 허브 같은 거. 좋아. 우리는 그렇게 소박하게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준서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저도 회사를 다녔지만 준서보다는 조금 늦게 나갔죠. 아침마다 준서 도시락을 싸줬어요. 여보, 이거 내가 해줄게. 아니야. 내가 할게. 당신은 쉬어. 에이, 나 요리하는 거 좋아하잖아. 매일 아침 오전 6시에 일어나서 밥을 하고 반찬을 만들고 도시락을 쌌습니다. 준서는 늘 맛있다고 했어요. 서연아, 당신 손맛이 정말 좋아. 우리 엄마보다 나은 것 같아. 그 말에 웃었죠. 시어머니보다 낫다는 말이 그때는 그저 칭찬으로만 들렸으니까요. 하지만 곧 알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라는 걸. 첫 명절에 시댁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시어머니 미정 씨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키가 작네. 우리 준서가 178인데 애들 키가 작으면 어떡하려고. 첫마디가 그거였어요. 인사도 제대로 나누기 전에 외모부터 평가하셨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웃으며 대답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160밖에 안 돼서. 뭐, 됐어. 들어와.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래도 처음 몇 년은 괜찮았어요. 준서가 저를 많이 감싸줬거든요. 시어머니가 뭐라 하시면 중간에서 조율해줬죠. 엄마, 서연이 지금 회사 다니느라 힘들어. 좀 이해해줘. 아니, 며느리가 회사 다니는 게 무슨 자랑이야.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엄마, 그래도 서연이 나한테 진짜 잘해줘. 준서는 그렇게 저를 지켜줬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어요. 저녁이면 좁은 집에 둘이 앉아서 TV를 봤습니다. 준서는 제 어깨에 기대고 저는 준서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서연아, 우리 평생 이렇게 살자. 응.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될 때까지. 나중에 돈 모아서 조금 큰 집으로 가자. 방 3개짜리로. 응. 그때는 아기도 있겠지? 그럼. 우리 딸. 아들일 수도 있잖아. 아니야. 딸일 거야. 당신 닮은 예쁜 딸.
그런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미래가 밝아 보였어요. 우리 둘이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세상은 제 생각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3년 차에 아이가 생겼어요. 생리가 늦어져서 검사해 봤는데 두 줄이 나타나더라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어요. 여보, 여보. 퇴근한 준서를 현관에서 붙잡고 말했어요. 나, 나 임신한 것 같아. 준서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저를 번쩍 들어 올리더니 빙글빙글 돌았어요. 진짜? 진짜야? 서연아, 우리 아빠 엄마 되는 거야? 응, 그런 것 같아. 둘이 얼싸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 알렸을 때도 기뻐하셨어요. 그래, 잘했다. 빨리 나아야지. 늦으면 애 키우기 힘들어. 네, 어머님. 열심히 관리할게요. 아들이면 좋겠다. 우리 집안대를 이어야지. 시어머니는 벌써부터 아들을 기대하고 계셨어요. 저는 그냥 건강하게만 태어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요. 임신 기간 내내 준서는 저를 잘 챙겨줬습니다. 입덧할 때는 등을 쓸어주고 새벽에 갑자기 뭐가 먹고 싶다고 하면 편의점에 달려가기도 했어요. 여보, 미안해. 이 시간에. 괜찮아. 당신이랑 우리 아기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그렇게 10개월을 보내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이었어요. 3.2kg의 건강한 사내 아이. 준서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꼭 잡았죠. 서연아, 고생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우리 아기 건강하지? 응. 의사 선생님이 아주 건강하대. 시어머니도 병원에 오셨어요. 손주를 보시더니 활짝 웃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 아들이네, 아들. 준서야, 잘했다. 저를 칭찬하신 게 아니라 준서를 칭찬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아들 낳아서 기뻐하시는구나 생각했죠. 아이 이름은 도연이로 지었습니다. 도는 준서 할아버지 돌림자고 현은 밝고 현명하라는 뜻이었어요. 도연아, 우리 도연이. 작고 보드라운 손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2주를 보냈어요. 준서는 매일 퇴근하고 달려왔죠. 서연아, 오늘 도연이 어땠어? 응, 잘 먹고 잘 자. 우리 아들 천사야. 당신 닮아서 그래. 무슨 소리. 당신 닮았어.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거의 매일 오셨거든요. 며느리 애 목욕은 이렇게 시키는 게 아니야. 애 재우는 방법이 잘못됐어. 우리 준서 때는 안 그랬는데. 분유는 이 브랜드로 바꿔. 이게 더 좋아.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가 왔습니다. 도연이 분유 먹였어? 응가는 잘해? 체온은 쟀어? 초보 엄마였던 저는 시어머니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준서도 그러라고 했고요. 엄마가 애새 키워봐서 잘 아시니까 엄마 말 들어. 응. 하지만 힘들었어요. 밤새 수유하고 낮에도 쉴 틈이 없었는데 시어머니는 계속 이것저것 지적하셨거든요. 며느리, 너 그렇게 하면 애 버릇 나빠. 울어도 좀 내버려둬. 하지만 어머님, 애가 너무 울어서. 그러니까 버릇이 나쁜 거야. 저는 참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쁜 뜻으로 하시는 건 아니니까, 손주 사랑해서 그러시는 거니까 하고 생각했어요. 도연이가 100일 되던 날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시댁 친척들이 다 모였죠. 30명이 넘었어요. 아이고, 손주 봐라. 정말 준서 아들 맞네. 눈이 똑 할아버지 닮았어. 입은 할머니 닮았고, 다들 준서 쪽 가족을 닮았다고만 했어요. 제 쪽은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죠. 좀 서운했지만 참았습니다. 도연이가 돌되던 해 저는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했어요. 시어머니가 도연이를 봐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며느리, 넌 회사 다녀. 내가 도연이 볼게. 감사합니다, 어머님. 처음에는 정말 감사했어요. 어린이집 보내는 것보다 할머니가 봐주시는 게 낫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곧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도연이 간식 너무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 퇴근해서 집에 오면 도연이가 과자와 사탕을 잔뜩 먹어서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아이고, 애가 달라고 하는데 어떡해. 너무 예뻐서 안 줄 수가 없어. 그래도 어머님, 충치 생기면. 에이 뭐, 나중에 이 빠지면 되지. 지금은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 준서에게 말했어요. 여보, 엄마한테 좀 얘기해줘. 도연이 너무 달 것만 먹어서 밥을 안 먹어. 에이, 그 정도는 괜찮아. 우리도 어렸을 때 그랬어. 하지만 엄마가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야. 너무 까다롭게 굴지 마.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연이가 3살 되던 해 유치원에 보냈어요. 시어머니는 반대하셨지만 이번에는 제가 고집을 부렸죠. 어머님, 도연이 또래 친구들이랑 놀아야 해요. 집에서 내가 놀아주면 되지. 그래도 사회성 발달이. 에휴, 며느리가 공부만 많이 했지. 애 키우는 건 몰라. 결국 준서를 설득해서 유치원에 보냈습니다. 도연이는 유치원에서 잘 적응했어요. 친구들도 사귀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는다고 칭찬을 받았죠. 엄마, 나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그래, 우리 도연이 잘했네. 선생님이 예쁘다고 했어. 도연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불만이셨습니다. 유치원 보낼 돈으로 학습지를 시키지 그래. 도연이는 아직 어려서. 에이, 요즘 애들은 5살부터 한글 배운다고. 우리 도연이만 뒤처지면 어떡해. 결국 학습지까지 시작했어요. 한글, 수학, 영어까지. 5살짜리가 하루에 3개나 학습지를 했습니다. 엄마, 힘들어. 도연아, 조금만 참아. 이거 하면 놀 수 있어. 싫어. 놀고 싶어. 도연이가 우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재촉하셨죠. 며느리, 애를 너무 풀어주면 안 돼. 지금부터 공부 습관 잡아야 해. 네. 저는 또 참았습니다. 도연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였어요. 준서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이사 가자. 응? 갑자기 왜? 엄마가 우리 옆 아파트로 이사 오신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옆 아파트요? 왜요? 도연이 학교 보내는 거 도와주시려고. 그리고 엄마도 이제 나이 드셔서 외로우시대. 하지만 서연아, 엄마 혼자 계시잖아.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나 힘드셨는데. 준서 아버지는 도연이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죠.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혼자 사셨습니다. 알아. 어머님 외로우신 거 알아. 그런데, 그럼 됐잖아. 우리가 가까이 살면서 자주 뵙는 게 효도지. 결국 시어머니는 우리 아파트에서 2동 떨어진 곳으로 이사 오셨어요.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도연이 아침은 먹였어? 네, 어머님. 지금 먹고 있어요. 뭐 먹여? 밥이랑 계란 후라이. 그것만? 국은? 어제 끓인 미역국이. 어제 거? 새로 끓여야지. 애가 자라는데 어제 국을 먹여? 죄송해요. 매일 아침이 전쟁이었습니다. 도연아, 할머니가 우유 사왔다. 이거 먹어. 어머님, 도연이 우유 이미 먹었어요. 그래도 하나 더 먹어야지. 키 크려면.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며느리, 당신은 애 키우는 거 몰라. 내가 애새 키워봤어. 저는 또 입을 다물었습니다. 학교 보낼 때도 시어머니가 따라오셨어요. 도연아, 할머니랑 같이 가자. 어머님, 제가 데려다 줄게요. 아니야, 며느리는 회사 준비해. 내가 데려다 줄게. 하지만, 됐어. 어서 준비나 해. 결국 매일 아침 시어머니가 도연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셨어요. 학교 때도 데리러 오셨고요. 처음에는 감사했어요. 맞벌이 부부였던 우리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선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아, 할머니가 학원 하나 더 알아봤어. 어머님, 도연이 지금도 학원 3개 다니는데. 그게 어디야? 요즘 애들은 5개씩 다녀. 하지만 도연이가 힘들어해요. 그래서 못 키우는 거야. 지금 힘들어도 나중에 좋은 대학 가면 감사하게 돼 있어. 어머님, 준서야, 너도 좀 말해봐. 며느리가 너무 애를 풀어주잖아. 준서는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엄마, 근데 도연이가 진짜 힘들어하긴 해. 뭐가 힘들어? 그 정도로 힘들면 나중에 어떡하려고. 시어머니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준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도연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나 학원 가기 싫어. 도연아,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 왜 나만 맨날 학원 가야 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도연아, 조금만 참아. 엄마가 할머니한테 말씀드릴게. 진짜? 응, 약속해. 하지만 시어머니께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말씀드리면 준서랑 싸우게 될 게 뻔했거든요. 명절이 다가왔어요. 추석이었습니다. 며느리, 올해 추석 음식은 우리 집에서 다 준비하자. 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뭘 도와? 당신은 그냥 심부름이나 해. 시댁에 가서 명절 음식을 준비했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지시만 하셨죠. 며느리, 파 더 썰어. 배춧잎 다듬어. 고기 양념해. 설거지해. 마루 닦아.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다리가 퉁퉁 붓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20명이 넘었죠. 아이고, 미정 씨, 음식 정말 잘 차렸네. 하하, 며느리가 좀 도와줬어. 좀이라니요. 제가 거의 다 했는데.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참아야 한다고 배웠으니까요. 식사 후에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 여동생이 들어오셨어요. 야, 서연아. 네, 고모님. 너 아직도 회사 다녀? 네. 에휴, 며느리가 회사 다니면 집안일을 누가 해? 그만두고 집에 있어야지. 하지만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래. 자기 일만 중요하고 집안은 안중에도 없어.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억울했지만 참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준서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그래, 고생했어. 고모님이 나보고 회사 그만두래. 아, 그냥 하신 말씀이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서연아, 좀 참아줘. 명절 한 번 지나가면 돼. 참아달라는 말. 그 말이 이제는 지겹기 시작했어요. 도연이가 중학생이 되던 해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며느리, 도연이 특목고 보내야 해. 어머님, 도연이가 가고 싶어 하는 학교는 일반고인데요. 일반고? 말도 안 돼. 우리 손주가 일반고를 가? 특목고 가야지. 하지만 도연이 의견도 애가 뭘 알아. 지금은 부모가 정해줘야 할 때야. 시어머니는 도연이 학원을 또 추가하셨어요. 이번에는 과학고 대비 학원이었죠. 할머니, 저 이거 하기 싫어요. 도연아, 참아. 지금 힘들어도 나중에 좋은 학교 가면 고마워할 거야. 도연이는 매일 밤 11시에야 집에 왔어요. 학교 끝나고 학원 3곳을 돌고 오는 거였죠. 엄마, 피곤해. 도연아, 샤워하고 자. 숙제 아직 못했어. 새벽 1시까지 숙제하는 아들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오셔서 제 옷장을 뒤지셨어요. 어머님, 뭐 찾으세요? 아니, 그냥 좀 정리해 주려고. 제가 할게요. 됐어, 됐어. 며느리 옷장은 며느리가 정리하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정리해줘야 해. 당황스러웠어요. 제 사적인 공간인데. 하지만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 이 옷은 뭐야? 너무 짧잖아. 그건 여름에 입는 거예요. 에휴, 결혼한 여자가 이런 옷을 입으면 어떡해. 버려. 하지만 버리라고. 제가 아끼던 옷이었어요. 준서가 사준 선물이기도 했죠. 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네. 몇 주 후 더 큰 일이 생겼어요.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외출하려는데 시어머니가 전화하셨어요. 며느리, 지금 어디야? 친구들 만나러 가려고요. 안 돼. 오늘 도연이 학원 끝나는 시간에 내가 못 가. 내가 데리러 가야 해. 하지만 어머님, 이 약속은 1달 전에. 그게 중요해? 손주가 중요해? 친구가 중요해? 어서 학원 가. 도연이 혼자 기다리고 있어. 결국 친구들한테 미안하다고 연락하고 학원으로 갔어요. 도연이는 이미 혼자 집에 가고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 전화했어요. 어머님, 도연이 이미 집에 갔어요. 뭐? 그럼 왜 전화 안 했어? 죄송해요. 에휴, 쓸모없어. 전화가 끊어졌어요. 친구들한테 다시 연락했지만 이미 다들 모임을 시작한 후였어요. 서연아, 미안. 우리 벌써 식당 예약했어. 아니야, 내가 미안해. 요즘 너 왜 이렇게 약속 자주 취소해? 그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 때문이라고 말하면 뭐라고 할까봐. 다음엔 꼭 나올게. 하지만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어요. 결국 친구들은 저를 부르지 않게 됐습니다.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서연 씨, 이번 프로젝트 회식 참석 가능하세요? 죄송한데, 집안 사정이 있어서. 서연 씨, 요즘 회식 한 번도 안 나오시네요. 죄송합니다. 회식은 물론이고, 야근도 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으셨거든요. 며느리 야근? 안 돼. 집에 와서 도연이 저녁 챙겨줘야지. 하지만 어머님, 중요한 프로젝트라서 일이 가족보다 중요해. 결국 프로젝트에서 빠지게 됐고 승진에서도 누락됐어요. 서연 씨, 이번 승진 대상자 명단에서 빠졌어요. 네. 아무래도 야근이랑 회식 참여가 적어서 미안해요. 집에 돌아와서 눈물을 흘렸어요. 15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준서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승진 못했어. 그래, 왜? 야근이랑 회식을 못 나가서. 그럼 어쩔 수 없지. 집안일이 더 중요하니까. 준서는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몇 달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핸드폰을 몰래 보셨거든요. 며느리, 이 남자는 누구야? 네, 누구요? 카톡에 오빠라고 저장된 사람. 아, 그건 제 남자 사촌 오빠예요. 사촌? 사촌이면 왜 이렇게 자주 연락해? 어머님, 그냥 안부 묻는 거예요. 안부? 며느리가 남자한테 안부를 물어? 말도 안 돼. 하지만, 당장 연락 끊어. 안 그러면 준서한테 말할 거야. 어이가 없었어요. 사촌 오빠인데. 하지만 시어머니는 믿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사촌 오빠한테 연락을 끊어야 했어요. 오빠 미안해. 당분간 연락 못할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그게 집안 사정이. 서연아, 너 괜찮아? 목소리가 이상한데. 응, 괜찮아. 나중에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어요. 이제는 친구도 직장에서의 관계도 심지어 친척도 단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또 오셨어요. 이번에는 큰 가방을 들고 계셨죠. 며느리, 나 당분간 여기서 살게. 네, 갑자기요? 우리 집 보일러가 고장 났어. 고치는데 일주일 걸린대. 하지만 어머님, 저희 집은 방이. 도연이 방에 같이 자면 되지. 뭐? 도연이가 중학생인데. 그게 뭐 어때? 할머니랑 손주가 같이 자는 게. 결국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서 일주일을 사셨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안 가셨어요. 어머님, 보일러 고쳐졌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응. 근데 여기가 더 편해서 조금 더 있을게. 한 달이 지났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우리 집에 계셨습니다. 아침마다 제가 하던 일을 시어머니가 하셨어요. 며느리, 아침은 내가 할게. 넌 쉬어. 아니에요, 제가. 됐어. 내가 더 맛있게 해. 시어머니가 차린 식탁을 보며 준서가 말했어요. 엄마,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야. 그치? 내 입맛은 내가 제일 잘 알지. 제 존재가 점점 지워져 가는 느낌이었어요. 빨래도 시어머니가 하셨어요. 며느리, 빨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색깔별로 분류해야지. 제가 늘 그렇게. 아니야. 보면 섞여 있어. 앞으로 내가 할게. 청소도 요리도
모든 걸 시어머니가 하셨습니다. 준서는 좋아했어요. 서연아, 엄마 계시니까 좋다. 집안이 더 깔끔해진 것 같아. 제자리가 없어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준서와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어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응? 뭔데? 어머님이 너무 오래 계신 것 같아서. 그때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뭐, 내가 오래 있다고? 어머님. 며느리, 내가 지금 나보고 나가라는 거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준서야, 너 들었지? 며느리가 나보고 나가래. 엄마, 진정해. 진정은 무슨, 내가 너희 도와주려고 여기 있는 건데. 그날 밤 난리가 났어요. 시어머니는 울면서 소리를 지르셨고, 준서는 저를 비난했습니다. 서연아,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해? 나는 그런 말 안 했어. 엄마가 거짓말 하시겠어? 내가 그랬잖아. 변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저를 더 차갑게 대하셨어요. 며느리, 오늘 저녁은 내가 차려. 나는 피곤해서. 네, 어머님. 그리고 설거지도 내가 해. 네. 청소도. 모든 집안일이 다시 제 몫이 됐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감시 아래서요. 며느리,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건 왜 이렇게 해? 내가 시킨 대로 안 했잖아. 매일이 지옥이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어요. 설날이었죠. 며느리, 올해는 음식 좀 제대로 해. 작년에는 형편없었어. 네.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시어머니는 옆에서 계속 지적만 하셨습니다. 파는 더 잘게 썰어야지. 고기는 이렇게 양념하는 게 아니야. 저는 왜 이렇게 두껍게 부쳐? 하루 종일 일하고 친척들이 모였어요. 미정 씨, 음식 맛있네요. 하하, 며느리가 많이 도와줬어요. 또 도와줬다는 표현. 제가 거의 다 했는데, 식사 후에 설거지를 하는데 접시를 하나 깼어요. 며느리, 뭐 하는 거야? 죄송해요, 어머님. 그 접시 얼마짜리인지 알아? 100만 원짜리야. 정말 죄송합니다. 에휴, 쓸모없어. 준서야, 며느리 좀 봐. 준서는 한숨만 쉬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울었어요. 화장실에 숨어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거울을 봤어요. 마흔을 갓 넘긴 나이였지만 고된 시집살이에 이미 50대는 되어 보이는 초라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게 내 모습인가? 며칠 후 도연이 학교에서 상을 받았어요. 엄마, 나 수학 경시 대회에서 1등 했어. 진짜? 우리 도연이 대단한데. 기뻤어요. 정말 기뻤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도연아, 잘했다. 할머니가 학원 보낸 보람이 있네. 제 노력은 없었어요. 제가 밤마다 도연이 숙제 봐주고 힘들어할 때 격려해 준 건 아무도 몰랐습니다. 며느라, 저녁에 도연이 좋아하는 거 해줘. 갈비찜. 네. 갈비찜을 만들며 눈물이 났어요. 이제는 뭘 해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어느 날 밤 물을 마시러 거실에 나갔다가 시어머니가 베란다에서 혼자 울고 계신 걸 봤어요. 저를 보면 다시 독서를 내뱉으셨지만 그 순간만큼은 시어머니의 뒷모습이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눈물이 저를 향한 미안함이었다는 걸요.
5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장마가 일찍 시작됐죠. 그날따라 비가 정말 많이 왔습니다. 천둥도 치고 번개도 쳤어요. 회사에서 퇴근하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 당장 집에 와. 네, 무슨 일이세요? 와서 얘기해.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와 준서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앉아.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일인지. 며느리, 우리 이제 같이 못 살겠어. 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갑자기 무슨. 갑자기가 아니야. 그동안 참고 또 참았는데, 이제는 한계야. 제가 뭘 잘못했나요? 뭘 잘못했냐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도연이 교육도 엉망으로 하고, 남편도 제대로 못 챙기잖아.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 그게 최선이야? 웃기지 마. 시어머니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며느리, 솔직히 말할게. 너 같은 며느리는 처음이야. 이렇게 무능한 며느리. 어머님, 회사는 왜 다녀? 집안일도 못하면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버나? 저는, 그리고 도연이 봐. 요즘 성적 떨어졌어. 다 내가 제대로 안 챙긴 탓이야. 하지만 어머님, 도연이는 닥쳐. 변명하지 마. 천둥이 쳤어요. 창밖으로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준서를 봤어요. 도와달라는 눈빛으로. 하지만 준서는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준서야, 너도 좀 말해봐. 시어머니가 준서를 쳐다봤습니다. 준서야, 엄마, 나는, 너는 뭐, 내 와이프잖아. 뭐라고 좀 해. 준서가 입을 열었어요. 서연아, 미안해.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졌어요. 뭐, 뭐가 미안해. 나도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 준서야, 너 요즘 너무 일에만 신경 쓰잖아. 집안일도 소홀하고, 내가 언제, 그리고 도연이도 엄마가 돌봐주시는 거잖아. 너는 뭐 한 게 있어?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제 남편의 말인가. 준서야, 나 15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 당신을 위해 내 청춘 다 바쳤어. 어떻게 이래? 15년 동안 뭘 했는데, 집안일도 못하고, 돈도 제대로 못 벌고, 준서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 며느리. 너 나가.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네, 나가라고. 오늘 당장. 어머님, 여기는 제 집인데요. 내 집? 이 집은 내 아들 명의야. 내 집이 아니라고. 하지만, 짐 싸. 당장. 준서야. 준서야, 뭐라고 좀 해줘. 준서는 고개를 돌렸어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나도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 우리 좀 떨어져 있자. 뭐라고? 이혼하자는 건 아니고 그냥 당분간 떨어져 있자. 서로 생각 좀 하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준서야, 제발. 서연아, 제발 그만해. 나도 힘들어. 시어머니가 제 방으로 들어가서 옷가지를 던졌어요. 이것만 싸가. 나머지는 나중에 보내줄게. 어머님, 빨리 안 나갈 거야. 떨리는 손으로 짐을 쌌어요. 옷 몇 벌, 세면도구, 그게 전부였습니다. 도연이는요? 도연이는
도연이는 걱정하지 마. 내가 잘 키울 테니까. 제발, 도연이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안 돼. 애 상처 줄 거야? 어서 나가.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나갔어요.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었어요. 준서야.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준서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쿵. 그 소리와 함께 제 결혼 생활도 끝났습니다. 빗속을 걸었어요. 온몸이 흠뻑 젖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죠. 아니,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나는 뭘 잘못한 걸까? 15년 동안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 다리가 풀려서 길 한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캐리어를 붙잡고 소리내어 울었어요. 아, 으아. 천둥 소리에 묻혀서 아무도 제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을 거예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정신을 차리니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일단, 어디라도 가야 해.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눌렀어요. 친구들, 아니, 이미 연락을 다 끊은 상태였죠. 가족,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고, 회사 동료,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어요. 그때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미자, 고등학교 때 친구, 15년 만에 연락하는 거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아줘. 제발. 여보세요? 미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자야. 누구세요? 아, 서연이? 응, 나. 어머, 서연아. 오랜만이다. 그런데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그 따뜻한 목소리에 또 눈물이 쏟아졌어요. 미자야. 나. 서연아,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봐. 어디야? 지금 어디 있어? 길에 있어. 비 맞고. 뭐? 지금 주소 말해봐. 내가 갈게. 주소를 말했어요. 미자는 30분 만에 차를 몰고 왔습니다. 서연아. 차에서 내린 미자가 우산을 들고 달려왔어요.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내가 왔어. 미자야. 울지 마. 일단 차에 타. 감기 걸리겠어. 차 안에서 몸을 녹이며 조금씩 이야기했어요. 시댁 이야기, 준서 이야기, 오늘 있었던 일. 미자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 개자식들. 미자야. 아니, 진짜.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가 있어? 나, 뭘 잘못한 걸까? 잘못한 거 없어.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미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집에서 자. 내일 생각하자.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미자 집은 작은 원룸이었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서연아, 샤워부터 해. 옷 빌려줄게. 응. 따뜻한 물이 몸을 감쌌어요. 그제야 정신이 좀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미자가 라면을 끓여놓고 있었어요. 많이 놀랐지? 일단 이거라도 먹어. 응. 라면 한 입을 먹는데 눈물이 또 났어요. 왜? 맛없어? 아니, 너무 맛있어. 이렇게 따뜻한 밥이 얼마만인지. 에휴, 우리 서연이.
그날 밤 미자 옆에 누워서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미자야, 나 이제 어떻게 해? 일단 쉬어. 그리고 천천히 생각하자. 도연이, 도연이 보고 싶어. 아들한테 연락해 봤어? 못해. 무슨 얼굴로. 바보야. 엄마가 왜 미안해해. 내가 나쁜 것도 아닌데. 하지만 내일 연락해봐. 지금은 자. 응? 미자가 제 등을 토닥여줬어요. 어머니처럼, 언니처럼. 그렇게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어요.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아, 꿈이 아니었구나. 현실이 다시 무겁게 다가왔어요. 미자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서연아, 미안한데 나 출근해야 해. 집에 있어도 돼. 아니야. 나도 나가야지. 어디 갈 데 있어? 회사. 가야지. 오늘은 쉬어. 내가 사장님한테 얘기할게. 미자는 회사 사장님과 친했거든요. 미자야, 고마워. 친구 좋다는 게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야. 냉장고에 먹을 거 있으니까 배고프면 먹어. 응. 미자가 나가고 혼자 남았어요. 텅 빈 원룸.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도연이한테 전화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를 보냈어요. 도연아, 엄마야. 엄마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사랑해.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방 안에만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자가 퇴근하고 왔어요. 서연아, 오늘 뭐 했어? 그냥 누워 있었어. 밥은 먹었어? 아니. 에휴, 이러면 안 되지. 일단 밥 먹자. 미자가 저녁을 차려줬어요. 김치찌개였습니다. 미자야, 미안해. 내가 패만 끼치는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우리 사이에. 하지만, 서연아, 있잖아.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응? 내가 아는 분이 시장에서 반찬 가게 하시는데 사람 구한대. 시장? 응. 전통시장. 거기서 일하면서 정신 좀 차리는 게 어때? 나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너 요리 진짜 잘하잖아. 그 손맛이면 충분해. 하지만 나 일단 만나보기만이라도 해봐. 내가 약속 잡아줄게. 이틀 후 미자와 함께 시장에 갔어요. 시장은 생각보다 컸어요. 입구부터 끝까지 걸어가는데 10분은 좋게 걸렸습니다. 좁은 통로 양옆으로 가게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죠. 서연아, 저기야. 저 반찬 가게. 미자가 가리킨 곳에 선인의 반찬 가게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가니 50대 여성분이 반찬을 담고 계셨습니다. 사장님 왔어요. 미자야. 어서 와. 이 친구가 그 친구구나? 네, 제 친구 서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서연이라고 합니다. 어머, 목소리가 왜 그래? 많이 힘들었나 보네. 사장님, 선희 씨는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봐주셨어요. 미자한테 대충 들었어. 앉아봐, 일단.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어요. 서연 씨, 요리할 줄 알아? 네. 집에서는 늘 제가 했어요. 김치는 담가봤어요. 손맛은 어때? 자신 있어? 그건 잘 모르겠어요. 선희 씨가 웃으셨어요. 괜찮아. 보면 알아. 내일부터 나와 볼래? 일주일만 일해보고
서로 맞으면 계속하는 거지. 정말 저 같은 사람도 괜찮을까요? 왜 안 괜찮아? 성실하게만 해주면 돼. 감사합니다. 눈물이 또 날 것 같았어요. 이렇게 쉽게 기회를 주시다니. 그리고 서연 씨, 한 가지만 약속해줘. 네. 여기 와서 일하는 동안은 다른 생각하지 마. 오로지 일에만 집중하는 거야. 알겠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5시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났어요. 오랜만에 일찍 일어나는 거였습니다. 시장은 벌써 분주해 있었어요. 서연 씨 왔어요? 네, 사장님. 좋아. 그럼 오늘은 일단 지켜보기만 해. 내가 하는 거 보면서 배워. 네. 선희 씨는 새벽부터 부지런히 움직이셨어요. 배추를 씻고, 물을 다듬고, 고추를 썰고, 김치 담그는 건 시간이 걸려. 하루 이틀에 안 돼. 이틀은 절여야 하고, 그 다음에 양념하고.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손맛이야. 똑같은 레시피로 해도 사람마다 맛이 달라. 손맛은 기계가 못 따라해. 선희 씨가 양념을 만드시는 걸 지켜봤어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새우젓, 멸치 액젓. 이렇게 섞는 거야.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게. 네. 오전 10시쯤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깍두기 주세요. 오이 소박이도요. 파김치 있어요? 선희 씨는 재빠르게 손님을 응대하셨습니다. 아줌마, 맛있게 드세요. 사장님, 여기 맛이 진짜 좋아요. 그래야죠. 우리는 정성으로 담그니까. 손님들이 떠나간 후 선희 씨가 말씀하셨어요. 맞지? 손님 대하는 것도 중요해. 웃으면서 친절하게. 네, 배우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이제는 제가 직접 배추를 씻고 물을 썰고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서연 씨, 손놀림이 좋은데 요리 많이 해봤어? 네. 15년 동안. 그래. 그럼 한번 김치 담가 볼래? 제가요? 응. 내가 옆에서 볼게. 떨리는 손으로 배추를 펼쳤어요. 양념을 하나하나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많지 않게. 골고루. 집에서 하던 대로 했어요.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됐어요. 선희 씨가 한 입 맛을 보셨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서연 씨, 네. 너 손맛 진짜 좋다. 네. 이거 진짜 맛있어. 나보다 나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럴 리가. 진짜야. 이 정도 손맛이면 장사 대박이야. 선희 씨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서연 씨, 우리 같이 일하자. 정식으로. 정말요? 응. 월급은 150만 원에서 시작하자. 나중에 실적 보고 더 올려줄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났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울지 마. 여기서는 울면 안 돼. 시장은 밝고 씩씩해야 해. 네. 그날부터 정식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갔습니다. 미자 집에서 시장까지는 버스로 30분 거리였죠. 서연 씨, 아침은 먹고 왔어? 네, 먹었어요. 좋아. 오늘은 총각김치 담그자. 네. 일하는 게 즐거웠어요. 손을 움직이는 동안에는 다른 생각이 안 났습니다. 배추를 절이고 물을 썰고
양념을 만들고 손님들이 오면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맛있게 드세요. 또 오세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채소 가게 할머니가 오셨어요. 아이고, 선이야. 새로 온 아가씨 누구야? 제 친구예요. 서연이라고. 서연 씨? 에휴, 어린 것이 여기서 고생이네. 아니에요. 저 괜찮아요. 근데 얼굴이 많이 상했네. 무슨 일 있었어? 선희 씨가 할머니를 말리셨어요. 할머니, 그냥 일하러 온 거예요. 그래, 그럼 됐어. 아가씨, 힘들면 우리한테 말해. 시장 사람들은 다 가족이니까. 감사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에 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시장 사람들은 하나둘씩 저를 알아봐 주셨어요. 생선가게 사장님 서연 씨, 생선 먹어봐. 회 떠왔어. 떡집 아줌마 서연 씨, 이거 간식으로 먹어. 과일 가게 주인 사과 가져가. 서연 씨 일하느라 힘들잖아. 분식집 이모 서연 씨, 점심은 먹었어? 여기서 먹어. 모두가 친절했어요. 진심으로 저를 챙겨주셨습니다. 이런 게 사람 사는 거구나. 시댁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이었어요. 3달쯤 지났을 때 선희 씨가 제안하셨어요. 서연 씨만의 레시피 하나 만들어 볼래? 제 레시피요? 응. 너 손맛이 좋으니까 뭔가 특별한 거 하나 만들면 대박 날 것 같아. 하지만 뭘 만들어야 할지. 서연 씨가 제일 자신 있는 거, 그거 하면 돼. 고민했어요.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건 파김치. 예전에 준서가 제일 좋아하던 거였어요. 파김치 해보고 싶어요. 파김치? 좋지. 한번 해봐. 며칠 동안 연구했어요. 파를 어떻게 썰지, 양념은 어떻게 배합하지, 젓갈은 뭘 쓸지. 밤늦게까지 메모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만들었어요. 제 레시피로. 선희 씨가 맛을 보셨어요. 어때요? 서연 씨, 이거 맛없나요? 아니, 진짜 대박이야. 이거 완전 맛있어. 정말요? 응, 당장 내일부터 팔자. 다음 날 파김치를 내놓았어요. 사장님, 이거 뭐예요? 새로 만든 파김치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손님들이 맛을 봤어요. 어머, 이거 맛있는데? 진짜네. 어디서 배우신 레시피예요? 저희 직원이 만든 거예요. 아, 그 새로 오신 분? 손맛 진짜 좋으시네.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만에 파김치가 동났습니다. 사장님, 파김치 없어요? 죄송해요. 오늘 다 팔렸어요. 내일은 더 만들어주세요. 네, 그럴게요. 선희 씨가 기뻐하셨어요. 서연 씨, 대박이야. 파김치 때문에 매출이 2배로 늘었어. 정말요? 응. 이제 월급 200만 원으로 올려줄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반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저도 시장 사람이 됐습니다. 서연 씨, 아침에 커피 마셔? 네, 고마워요. 서연 씨, 요즘 표정 밝아졌어. 그래요? 감사합니다. 매일이 행복했어요. 일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위기가 찾아왔어요. 시장 입구에 대형 프랜차이즈 반찬 가게가 들어선 거예요. 선이야, 큰일 났어. 채소 가게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저 프랜차이즈 때문에 장사 안 될 것 같아. 그러게요. 가격도 싸고 깨끗하니까. 실제로 손님이 줄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저기 가격이 더 싸던데요. 그래도 우리 건 정성으로 만드는 건데. 그래도 가격은 중요하잖아요. 하루 매출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선희 씨가 한숨을 쉬셨어요. 서연 씨, 미안해. 이러다가 가게 접어야 할지도 모르겠어. 사장님, 프랜차이즈를 어떻게 이겨?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뭔가 방법이 있을 텐데.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습니다. 우리만의 강점은 손맛, 정성, 그리고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다음 날 선희 씨에게 제안했어요. 사장님, 제 생각이 있어요. 응? 뭔데? 우리만의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스토리? 네. 우리가 어떻게 김치를 만드는지, 어떤 정성을 들이는지 손님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그리고 시식회를 열어요. 프랜차이즈 김치랑 우리 김치를 비교해 보게 하는 거죠. 선희 씨 눈이 반짝였어요. 그거 좋은데? 사장님, 한번 해봐요. 다음 주 시식회를 열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시식회를 준비했습니다. 프랜차이즈 김치와 저희 김치를 직접 비교해 보세요. 손님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어요. 진짜 맛이 다르네. 이게 훨씬 깊은 맛이 나는데 프랜차이즈는 좀 밍밍한 것 같아. 이거 진짜 손으로 담근 거 맞아요? 네. 저희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듭니다. 그날 이후 손님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역시 여기 김치가 맛있어요. 프랜차이즈랑은 비교가 안 돼요. 앞으로 여기서만 살게요. 한 달 후 매출이 이전보다 더 늘어났어요. 서연 씨, 고마워. 내 덕분이야. 아니에요, 사장님. 다 같이 한 거예요. 시장 사람들도 기뻐해 주셨습니다. 서연 씨, 대단해. 우리 시장 살린 거야. 고마워, 서연 씨. 처음으로 느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 그날 밤 미자에게 전화했어요. 미자야. 응, 서연아. 무슨 일이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갑자기 왜? 너 때문에 내가 다시 살 수 있었어. 바보야. 당연한 걸 가지고. 미자야, 나 이제 독립하려고. 뭐, 독립? 응, 내 가게를 차리고 싶어. 1년 후, 저는 드디어 제 가게를 열었어요. 선희 씨와 시장 사람들이 도와주셨죠. 서연 씨, 이거 냉장고 하나 가져가. 아니에요. 저 살 수 있어요. 됐어. 우리가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생선가게 사장님은 진열대를 주셨고, 떡집 아줌마는 간판 제작비를 지원해 주셨고, 채소가게 할머니는 첫날 재료를 모두 무료로 주셨어요. 할머니, 이건 너무. 에이 뭐. 우리 서연이 성공하는 게 우리 기쁨이야. 오픈날. 시장 사람들이 모두 모여주셨어요. 축하해, 서연 씨. 앞으로 대박 나자. 우리가 응원할게. 제 가게 이름은 정성 담은 반찬이었어요. 작은 가게였지만 제 꿈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첫날부터 손님이 많이 왔어요. 여기가 그 유명한 서연 씨 가게예요? 네, 맞아요. 파김치 있어요? 네, 있습니다. 파김치는 여전히 인기였어요. 그리고 새로 개발한 깻잎 김치도 대박이 났죠. 사장님, 이거 진짜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가게는 점점 안정되어 갔어요. 이제는 직원도 한 명 뽑았습니다. 20대 젊은 친구였어요. 언니, 저도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그래, 열심히 하면 다 할 수 있어. 네, 그 친구를 가르치면서 보람을 느꼈어요.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는 것, 그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러던 어느 날, 가게에 어린 남자아이가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익숙했어요. 고개를 들었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도연이? 엄마. 도연이가 제 앞에 서 있었어요. 1년 만에 보는 아들. 키가 많이 컸더라고요. 도연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달려가서 안고 싶었지만 몸이 굳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 도연이도 울고 있었어요. 나도, 나도 보고 싶었어. 너무 보고 싶었어. 그때 가게 안으로 누군가 더 들어왔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는 말없이 저를 보고 계셨어요.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도연아, 밖에 나가 있어. 할머니가 엄마랑 이야기할 게 있어. 네. 도연이가 나가고 시어머니와 단둘이 남았어요. 어머님, 도연이를 며느리 아니, 서연아. 시어머니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앉아. 플라스틱 의자에 마주 앉았어요. 서연아, 할 말이 있어. 네. 내가 미안해. 네. 믿을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사과를 내가 너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 그거 다 이유가 있었어. 무슨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USB를 꺼내셨어요. 이거 집에 가서 봐. 이게 뭔데요? 준서 이야기야. 그리고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아, 나는 널 보호하고 싶었어. 보호요? 준서가 바람 피우고 있었어. 1년 전부터 머리가 멍해졌어요. 뭐라고요? 회사 동료랑. 나는 알고 있었어. 그럼 왜? 너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일부러 너를 밀어냈어. 어머님, 차라리 나한테 미운 감정을 갖고 떠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아들한테 상처받는 것보다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도 울고 계셨어요. 준서는 이혼하자고 하더라. 위자료도 안 주고 그냥 나가라고. 그래서 내가 준비했어. 증거들 USB에 다 있어. 어머님, 서연아, 넌 아무 잘못 없어. 15년 동안 정말 잘해줬어. 내가 다 알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거, 시어머니가 봉투를 하나 더 꺼내셨어요. 이건 뭐예요? 준서 바람 피운 증거들, 호텔 영수증, 문자 내역, 사진들. 다 있어. 어머님이. 이걸, 응, 탐정도 썼어. 내 돈으로. 왜, 왜 이렇게까지. 내 아들이 잘못한 거니까. 며느리가 억울하게 당하는 건 내가 못 봐.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서연아, 이혼해. 그리고 위자료 받아. 내가 받아야 할 돈 다 받아. 어머님, 나는 아들 편을 들 수 없어. 잘못한 사람은 대가를 치러야 해.
도연이는, 도연이는 자주 보러 올게. 내가 허락한다면. 어머님, 정말 미안해요. 제가 어머님을 오해했어요. 아니야. 내가 방법이 잘못됐어. 미안해. 우리는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USB를 확인했어요.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준서가 호텔에서 여자와 함께 나오는 장면, 레스토랑에서 손을 잡고 있는 장면, 그 여자의 아파트로 들어가는 장면, 문자 내역도 있었어요. 여보, 오늘 못 봐서 아쉬워. 나도 빨리 이혼하고 싶어. 조금만 기다려. 위자료 안 주고 내보낼게. 정말 고마워. 그리고 충격적인 녹음 파일이 있었어요. 준서와 시어머니의 대화였습니다. 엄마, 서연이한테 그냥 나가라고 해줘. 준서야,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나 진짜 사랑하는 사람 생겼어. 서연이랑은 안 맞아. 내가 결혼했잖아. 도연이도 있고, 도연이는 엄마가 키워주면 되잖아. 서연이한테는 위자료 안 줄 거야. 어차피 명의도 다 내 거니까. 준서야, 엄마 제발, 엄마 편 들어줘. 엄마가 서연이한테 나가라고 하면 돼. 쉽잖아.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이게 진짜였구나. 준서는 처음부터 저를 버릴 생각이었던 거예요. 한 푼도 안 주고.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걸 알고도 저를 지키려고 하셨던 거고요. 다음 날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이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받고 싶어요. 변호사는 USB를 확인한 후 말했어요. 증거가 확실하네요. 위자료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1억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정말요? 네. 그리고 재산 분할도 청구하세요. 결혼 기간 동안 부인도 기여했으니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달 후 법원에서 준서를 마주했어요. 서연아. 이렇게까지 할 거야? 당연하죠. 제 권리니까요. 위자료 1억? 말도 안 돼. 판사님이 결정하실 겁니다. 준서 옆에는 그 여자가 서 있었어요. 임신한 모습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급했구나. 결국 판결이 났어요. 위자료 1억 2천만 원, 재산 분할 6천만 원, 도연이 양육권은 제게. 준서는 창백한 얼굴로 법정을 나갔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축하해, 서연아. 어머님, 이제 진짜 새로 시작하는 거야.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도연이, 잘 부탁해. 네. 제가 잘 키울게요. 나도 자주 보러 갈게. 할머니는, 할머니잖아. 네, 어머님. 언제든지 오세요. 우리는 포옹했어요. 진심으로. 2년이 흘렀어요. 제 가게는 이제 시장에서 제일 유명한 반찬 가게가 됐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파김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도연이는 제 옆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어요. 엄마, 배추 다 씻었어. 고마워, 아들. 엄마, 나 나중에 크면 엄마 가게 물려받을 거야. 그래, 우리 아들 대단한데? 도연이는 밝게 자라고 있어요. 학원도 줄이고 친구들과 놀 시간도 많아졌죠. 엄마, 나 오늘 친구들이랑 놀아도 돼? 그럼, 재밌게 놀다 와. 고마워, 엄마. 엄마 최고. 시어머니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오세요. 도연아, 할머니 왔다. 할머니,
우리 손주, 밥은 잘 먹었어? 네. 엄마가 해주는 밥 진짜 맛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웃으세요. 서연아, 힘들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리 도연이 잘 크고 있네. 네, 어머님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 내가 잘 키우는 거지. 이제는 진짜 가족 같아요. 미자도 가끔 들러요. 서연아, 잘 지내? 응, 너 덕분이야, 미자야. 에이, 무슨 소리. 내가 잘한 거지. 그래도 고마워. 진짜. 시장 사람들도 여전히 따뜻해요. 서연 씨, 오늘 생선 싸게 줄게. 서연 씨, 떡 좀 가져가. 서연 씨, 우리 같이 저녁 먹자. 이곳이 제 진짜 가족이에요. 준서는 그 여자와 결혼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행복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겨서 직이 해제됐다고 들었습니다. 외도 사실이 알려져서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준서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냥 인연이 아니었던 거죠. 어느 비 오는 날,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았어요. 엄마, 우산 같이 쓰자. 그래, 우리 아들. 도연이와 우산을 나눠 쓰며 걸었습니다. 엄마, 행복해? 응, 엄청 행복해. 나도 행복해. 엄마랑 있으니까. 고마워, 도연아. 하늘을 봤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구름 사이로 빛이 보였습니다. 그래, 이제 괜찮아.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저예요. 서연, 반찬가게 사장, 그리고 도연이의 엄마. 그걸로 충분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알아요. 가족이란 건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거라는 걸. 15년 동안 시댁에서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보다 시장에서 만난 사람들이 더 진짜 가족이었어요. 힘들 때 손 내밀어주고, 아플 때 안아주고, 기쁠 때 함께 웃어주는 사람들. 그게 진짜 가족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달았어요. 사랑은 참는 게 아니라는 걸. 진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가요? 용기 내세요. 떠나는 것도 용기예요. 새로 시작하는 것도 용기고요. 늦은 건 없어요. 저도 40이 넘은 나이에 모든 걸 잃고 다시 시작했어요. 지금은 44살, 제 인생에서 가장 당당하고 행복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누구에게도 함부로 대우받을 이유가 없어요. 당신에게는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 용기 내세요. 저처럼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